약대는 중증만 뽑지 않고 경증도 뽑아요. 그래서 약대는 이제 전국에서 두 군데. 일단 서울에 있는 삼육대학교라는 학교하고 지방에 있는 무석대학교라는 학교에서 그쵸? 무석대 들어봤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오, 신기하다. 특수교육과가 유명한 데는 애들이 좀 알아요. 그쵸. 무석대 특수교육과도 유명하지. 그래서 무석대 약대에서도 특수교육 대상자를 뽑는데 여기는 그래서 보통 약대가요. 서울대랑 삐까뜨거나 서울대가 좀 높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으로 가니까 물론 수능을 좀 잘 봐야 돼요. 수능은 우리 수능 보면 막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사회, 과학 이런 걸 보잖아요. 얘네를 영어 빼고 세 과목 합을 5등급, 2등급. 그러니까 뭐 1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이런 식으로 받아야 하는데 그것만 채우면 내가 내신이 낮아도 얼마든지 붙을 수 있어. 그래서 약대도 이제 경증 장애인에게도 길이 열려 있으니까 심지어 수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싶고 이제 수능을 볼 때도 주의해야 할 건데 우리 너무 먼 얘기죠 사실 수능은. 그래서 아까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수능 볼 때 추가 시간 받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고 한데 우리 장애인은 추가 시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받으려면 자 우리 원주 교육청으로 갑니다. 강원도 교육청으로 가서 저 시각장애인인데 추가 시간 주세요 하면 네 드릴게요 할까요? 그쵸. 뭔가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을 제출해야겠죠. 맞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검진받아서 종합병원, 그냥 동네 의원 안 되고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수능 원서를 접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수능 볼 때는 아직 미성년자일 테니까 보호자랑 같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보호자분들이랑 같이 가야겠죠. 그리고 장애인 수험생은 시험장도 따로 주거든요. 우리 보통 수능하면 막 사람들 여러 명 쫙 앉아가지고 시험 보고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네. 수능은 감독관이 2명 들어가요. 선생님 2명이 앞뒤로 이렇게 시험을 잘 보나 감시를 하는데 저는 수험장에 장애인 수험생이 저 하나여서 그 해에 선생님 2명, 저 1명. 와 너무 부담스럽겠다. 너무 부담스럽다.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수능이 오다가. 그러니까 책상을 여러 개 두는 것도 아니고 가운데 딱 하나 두고 자 이제 수능을 보세요. 사실 것 같아요. 선생님은 2명이나 들어와 있어. 한 명도 아니고. 그쵸, 2명이나.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또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하는 거는 핸드폰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 푸나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보는데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거랑 또 우리 대학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 달라요. 이것도 이제 우리 친구들이 대학을 지원할 때 돼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보통 장애인 증명서나 복지카드 사본, 복지카드 복사본을 제출을 해야 되고요. 왜냐면 우리 대학 지원할 때 저 시각장애인인데요.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할게요 하면 받아줄까요? 증명하는 거 제출해야겠죠. 장애인 증명서 아니면 복지카드 사본을 제출해야 되고 학교별로 그 진단서를 제출해야 되는 학교들이 많아요. 근데 이 진단서는 어떤 학교는 그냥 집 앞에 있는 안과 가서 받아오셔도 돼요 하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무조건 대학병원, 종합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학교에 전화해 가서 한번 꼼꼼히 확인해보고 제출을 해야 되고 플러스 알파로 뭐 듣도 보도 못한 서류들 같은 걸 요구하는 학교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매년 바뀌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대학 갈 때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모르겠다 하면 저한테 연락하면 제가 같이 알아봐 줄게요. 아무튼 그리고 또 모집 다니면 선택 과목을 확인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대학 갈 때쯤에는 전형이 아마 바뀌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친구들이 네. 평소에 생활하다가 아니면 공부하다가 뭐 묻고 싶은 거 있으면 자유롭게 이렇게 카톡이나 전화를 해도 되나요? 그럼요. 이따가 제가 제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꼭 빨리빨리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고등학생이 돼서 또 예비 대학생으로서 하면 좋은 일들을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지금 당장은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으로 너무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내가 수능이 끝나고 어른이 됐을 때, 또 대학생이 됐을 때 이거를 좀 떠올리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크게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다양한 대외 활동 해보기. 아까 제가
그 장애 비장애 대학생 창업경진대회 나가서 카카오 특별상 받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국립복지대학교랑 한경대학교라고 하는 두 대학에서 공동 주최한 건데 장애인 팀장 1명과 비장애인 혹은 장애인 팀원들 여러 명이 4인 1조 혹은 5인 1조로 팀을 이뤄서 창업 아이템을 내는 거예요. 주제는 자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회를 하는 대학생들이 이거 제가 실제로 대회 나가서 같이 나가던 언니 오빠들이랑 찍은 사진이거든요. 저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뭔가 학교 바깥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요. 공모전이나 대회처럼 내 관심사,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아까 말했잖아요. 대미 5만원과 상금 20만원. 그리고 이거 대회할 때 공짜로 제주도 보내줬어요. 짱이죠. 그래서 원래 대회장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 했는데 우리 팀원들끼리 몰래 나가가지고 막 고기국수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재밌는 추억도 많이 쌓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만나는 인연들이 엄청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올해 2월 초에 있었던 대회인데 이때 대회에서 만난 언니랑 언니 오빠들이랑 아직도 연락하면서 얼마 전에 동아리에서 공연했을 때도 보러 오고 생일일 때 서로 챙겨주고 그 정도로 진짜 친한 사이로 발전하는 곳이 좋은 인연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대외 활동을 많이 하는 걸 추천하고 싶고 어떻게든 이런 스펙이 돼요. 일단 제주도도 보내주고 돈도 주고 막 상도 주고 하면 엄청 도움이 되겠죠. 네. 그리고 저는 이 대회에 나가면서 실제로 그 카카오에서 개발자로 일하시는 분이랑 뭐 알게 되면서 연락처도 공유를 하고 막 연락도 주고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이벤트 쌓고 뭔가 나의 스펙 같은 것들을 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대외 활동이 있으면 좀 다양하게 지원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생이 되든 아니면 지금 고등학생인 상태에서 생각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 대회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장애학생이 팀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장애학생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대회가 굉장히 많아서 알아보고 재미삼아서 한번 도전해보면 도움이 많이 되고 또 두 번째로 장학금 같은 지원을 엄청 활용할 수 있는데 이 사진이 뭐냐면 실제 저희 학교 장애학생 지원센터 게시판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장학금 항목인데 화질이 너무 깨지네. 장학금이 엄청 다양해요. 장애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이 많은데 그냥 학비를 내주는 장학금도 있고 생활비 어떻게 쓰든 내 자유야. 이걸로 막 일본 여행 가도 돼요. 우와. 그런 장학금들을 되게 다양하게 지원을 해줘요. 학교 안에서 주는 것도 있고 학교 밖 재단에서 주는 것도 있거든요. 또 심지어는 모든 장애인 아니요 우리는 시각장애인한테만 줍니다. 지원 자격 시각장애인 하는 장학금도 있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만 지원할 수 있는 장학금도 있는데 어떻게 쓰는 자유예요. 막 여행을 가도 되고 이걸로 막 뭐 신라 호텔에 가서 호캉스를 해도 되고 완전 괜찮죠. 이런 식의 다양한 장학금 지원이 있어서 이걸 사실 장애인들끼리 경쟁하면 그 경쟁률이 많이 낮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나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같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사실 대학을 가면 대부분 한국 대학을 가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지금 재단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재단에서 매년 2명씩 장애 대학생을 뽑아서 미국에 있는 대학교로 유학을 보내주거든요. 한 학기 동안 6개월 정도씩. 근데 학비 다 내줘요. 와. 기숙사도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나 몸만 가서 미국에서 랄랄라 하고 놀면 되는 거. 좋나요? 그쵸. 이런 하면서 막 외국인 친구들도 만나고 영어도 배우고 새로운 환경에서 재밌게 놀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교환학생을 지원해주고 취업 프로그램도 되게 많아요. 당장 저희 학교에도 저번 달에 구글에서 그 채용 담당자분이 오셔서 장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막 취업 상담 프로그램 같은 거 진행해주시고 그랬거든요. 이런 식으로 장애인은 사실 대학 갈 때도 대학 갈 때지만 취업할 때도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어른이 되면 선생님이 챙겨주지도 않고 엄마 아빠가 챙겨주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해야 돼요. 이런 거 장학금 신청도 직접 스스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1학년 때 장학금 신청하는 거 기간 하루 묻혀가지고 신청 못하고 그런 적도 있어요. 너무 아깝잖아요. 물론 내 돈은 아니지만 신청하면 됐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걸 꼼꼼히 내가 잘 기억해서 신청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거 말씀드리고 싶고, 또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자립적으로 행동하는 거랑 편견으로부터 단단해지는 거. 이거는 조금 재미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학교에서도 명진학교 안에서 같은 시각장애를 가진 친구들이랑 많이 교류를 하잖아요. 근데 대학에 가고 또 우리가 사회에 나가면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비장애인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장애인한테 가지는 편견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혹시 다들 작년부터 많이 수면 위로 올라왔던 지하철 시위 알고 있나요? 들어봤나요? 이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 역에서 이제 이동을 하는 지하철에 탔다 내렸다 하는 그런 시위들을 했었는데, 사실 그건 이동권 보장을 위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요구할 수 있는. 근데 그런 걸 갖다가 아니 이건 역차별이다. 장애인은 그냥 집에나 있지 왜 막 바깥에 나와서 사람들 힘들게 그러냐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당장 저만 해도 막 대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아 저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면 되게 딱 바로 불편해하면서 뭔가 아 그래요? 하면서 좀 꺼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많거든요. 네, 상처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태도를 받으면. 그거에 물론 이게 그렇게 편견을 가지지 않는 사회가 되는 게 중요하지만,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장애나 장애인에게 가지는 편견이 견고하기 때문에 이런 반응 일일이 하나하나에 너무 상처받지 않고 단단해지는 연습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대학 들어오고 처음에는 아 저 장애인이에요, 저 시각장애 가지고 있어요 하면 다들 아 그래요? 아 네 하면서 슬쩍 피하는 게 되게 상처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그렇게 피하는 사람은 아 쟤는 인성이 많아 글러먹었구나. 인성 쓰기. 그쵸. 그렇게 살면 벌 받는다. 지원이 불안하게 그렇게 살면 벌 받겠죠. 언젠가 못되게 살면.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의연하게 좀 받아 넘기는 마인드 같은 것들을 세팅을 하는 게 우리가 사회에서 적응하고 좀 사회에서 살아나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또 대학생은 성인이에요, 미성년자예요? 성인이요. 성인은 스스로 해야 되죠. 저도 이것 때문에 고생을 진짜 많이 했는데 엄마가 안 도와줘요. 선생님이 안 도와줘요. 아빠가 안 도와줘요. 그래서 내가 직접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내가 스스로 하는 연습을 좀 해보면 좋아요. 막 저는 장학금 신청하는 거나 교수님한테 막 메일 보내는 거나 하는 것도 사실 너무 무섭잖아요. 좀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되게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서 내가 스스로 하는 일들에 좀 자연스러워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내가 직접 하는 거에 좀 직접 하는 연습을 해보자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었고, 제가 오늘 강연을 하면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나로 살자라는 거거든요. 자, 우리 친구들 다 좋아하는 거 다르죠? 네. 그쵸? 또 잘하는 것도 다 다르죠? 네.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장애라는 공통분모는 시각장애인이 나를 정의하고 나를 제한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특징들 중에 하나잖아요. 당장 선생님도 저 소개할 때 아 저는 이런 거 좋아하고 이거 전공하고 뭐 요거 하고 시각장애인이고 이런 소리 했었죠. 네.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시각장애인인 건 사실이고 그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숨겨야 될 것도 아니고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일 일인데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장애인이니까 하면서 움츠러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장애라는 건 우리를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나는 장애인으로 내가 제한해서 살기보다는 나를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들 중 하나로 장애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거를 좀 고민을 많이 해보고 잘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모두 자기가 좋아하는 일 멋지게 예쁘게 누구보다 빛나게 펼쳐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런 쪽으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얻은 답이 이거여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모두 너무 그냥 틀에 박힌 마무리인가 싶기는 하지만 우리 친구들 모두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행복한 일 하면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긴 말은 여기까지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아무거나 좋으니까 한번 Q&A 시간을 가져볼까요?